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화공사 담당하는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뵙게 된 건 하여튼 제가 오늘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수험한국사, 공무원 한국사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래서 자,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빨리 합격할 거냐, 그래서 빠른 합격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한국사니까 한국사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제 각종 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께 처음 사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 어떤 과목으로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질문으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는 어떤 과목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네, 맞아요. 네, 암기 과목.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암기 과목 맞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 5과목이 다 암기 과목인데, 사실은 다 암기 과목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말씀드리셨지만,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영어 교수님도 보시게 될 건데,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사실 영어가 외울 거 제일 많아요. 영어 외울 거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여러분 합격하실 거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다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열심히 뭐 화이팅 뭐 이래가지고 그 시간이 계속 나오고 열정이,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너무 외워야 된다라는 여러분 강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가 수업 한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공무원 시장에서만 올해로 이제 14년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여러분 이거 잘 못 외우시던데, 근데 왜 이렇게 억지로 막 외워? 내가 너무 막 얘기했나? 뭐 언제 봤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시간 많이 투자해서 외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기출 현황으로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사는 이렇게 나와요. 21년 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래서 이제 문항 분석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주어지잖아. 그 한국사 문제는 대부분 역사 문제는 이런 식이거든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선지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이거 보고 떠오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과목들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특히 한국사는 여러분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0문항, 20문항, 40문항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 제시형이 35개예요. 그러니까 읽기로도 상당히 풀릴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그 다음 22년도 보세요. 똑같죠. 근데 올해는 23년도 올해 거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단답식이 조금 늘었어요. 전답식 문제가, 또는 뭐 그냥 바로 순서 연표 그리고 잡는 거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늘긴 했는데, 근데 크게 대세는 역시 자료 해석형이 제일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무원 한국사가 최근에 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도 유형이지만 사실 요즘에 또 한국사 이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실 기간만 여러분들 딱 집중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여러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보통 9급 기준으로 합격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 그럼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오셨죠? 보통 어느 정도 걸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합격생들이 또 저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면 근데 얼마나 공부했더라? 그래서 이번에 어디 합격하셨어요? 이런 걸 내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한 진짜 요 정도가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올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랑 그 1월에 만나서 그 다음에 지방직 할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바로 올해 바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도 채 공부 안 했어. 그리고 올해 지금 최단기 제가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한번 제가 학원으로 불러서 인사를 한번 시킬게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4달 공부했어요. 4달. 4달 공부하고 요번에 서울시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그래서 학원들이 그 플랜을 얘기할 때 보통 1년 만에 합격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1년 정도면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방문가게 설명회도 근데 사실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정말 7개월을 또는 9개월 만에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바로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친구예요. 바로 작년에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딱 9월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명회도 나를 8월 말에 만났어. 그래서 요 설명회 듣고 진짜 바로 그냥 등록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왔을 때 또 설명회 날 또 인원도 별로 없었어.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회를 듣고 또 이제 교수들 보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4월 국가직도 합격했고요. 6월 지방직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국가직, 9개월 만에 지방직. 그래서 토탈 2관왕 했습니다. 2관왕 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공부했던 뭐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되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 이제 저희 학원에 설명 들으셨지만 이번에 하여튼 방문각이 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에도 여러분들 선택이 다양할 수 있잖아. 또는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게. 그래서 인강으로도 뭐 당연히 있지만 실강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올인원반, 그 다음에 심화에다가 기출이 합쳐진 반, 그 다음에 아예 심화 이론반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셨지만 그 일단 5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한 방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분량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5개 시작할 때 실제로 약간 좀 그 순서가 좀 있으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현실에서는 5과목을 다 잘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보통 한 과목 정도 아픈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잘하는 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성공 모델이 좀 먼저 생기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한두 과목이 먼저 좀 치고 나가고 한두 과목이 좀 기출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안착이 되면 그 모델을 다른 과목에도 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 다양할 수 있게 이제 방문각에서는 9월, 10월 자 이렇게 기출부터 시작해서 기출 심화까지 여러 개의 강의들이 열립니다. 아까 시간표 보셨지만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열려요. 여러분들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11월에 기출했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기출을 그래서 9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올인원반, 개념 완성반도 있고요. 기출반도 있어요. 됐죠? 2개 다 열리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다음 11월, 1월, 그다음에 3월 이렇게 해서 4월에 국가직, 6월에 지방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 좀 공통 과목은 먼저 12월 안에 좀 어느 정도 잡고 점수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요즘에 그 전공 과목들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많은 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각의 또 일타 선생님들은 그 실제로 인문 강의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거 받으셨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근데 온라인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은 그 실제로 인문반 이렇게 자 교재도 이번에 새로 또 만들었어요. 이런 강의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인문반 강의를 여러분 저희 들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9월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반이 있고 이런 반이 있고 이런 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선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문반이건 뭐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문각이 여러 정말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꼭 좋지만은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올해 교재를 진짜 여러 개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도 진짜 많이 해.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방문각이 진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셨겠지만 이곳은 수험의 역사예요. 진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엄마가 아빠가 자기네 자녀를 여기에 보내요. 근데 그냥 설명회를 듣고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무원이야. 근데 본인이 옛날에 여기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거야. 왜 그런 곳을 다시 자식에게 권하는 방문각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사실은 뭐 여기서 제가 좀 방문각 설명인데 이런 말 하면 회사는 뭐 별로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저희 방문각이 현재 시장 1위는 아니에요. 업계 1위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시는 뭐 분들이나 지금 여기 현장을 와주신 분들은 이미 그 다른 학원, 다른 업체 설명회 정도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앞으로 들을 예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잘 보시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냉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20년 이상 사교육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사교육은요 스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냉정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학원이 뭐 업계 1위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영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장에서 가장 뭐 예를 들어 인원이 많다 그냥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방문각이 진짜 독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냥 합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그냥 가장 적게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이거나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빨리 합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9월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9월 합격자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국가직 기준으로 해서 7개월 지방직 기준으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8월 여러분들 빨리 알아보시고 지금 조금 8월 중순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2주일 먼저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나중에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올인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 2번씩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2반 오시면 됩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자 금토일 수업 진행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제 교재만 좀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출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재 자 시작할 때마다 기출 분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원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실제로 본문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 안에도 기본적인 내용이 쟤는 본문이 이제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원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를 요 앞에 요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본문의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기출 분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그 시작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단원 들어갈 때 기출이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단원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런 단원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원들에 따라서 여기가 그냥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10년간 거의 안 나왔다는 거야. 근데도 올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진 않을 거야. 공부는 할 건데 처음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 별로 안 나오는 단어는 너무 외울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 교재에서 구성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문은 저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자료들 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올해 교재부터는 그 본문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바로 중요도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 안에다 또 제가 별표를 추가했어요. 별 하나, 별 두 개에서 중요도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료도 요즘에 그 자료 제시형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좀 최대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게 고민이 있는 게 자료를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왜냐면 그럼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엄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중에 보시면 고등 사료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사료 중에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심화 사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 말고 제 생각에는 2회독, 3회독 때 뒤에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한국사 나 무조건 완전 고득점 맞을 거다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로 어려운 그래서 9급이 한국사라는 또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처음에는 뭐 4회독, 5회독 이때까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험 직전에 또는 내가 한국사가 진짜 지금 점수가 잘 나온다. 그리고 나는 한국사가 전략 과목이다. 예를 들어 영어나 뭐 특정 과목에서 내가 좀 약점이 있어서 한국사는 이제 95 거의 100 정도 맞아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본 문제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가 그 단원이 조그마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들을 계속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최근 기출문제 경향도 보여드리고 자 문제풀이도 직접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면 2차로 해서 요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제가 복습페이퍼 커닝페이퍼를 통해서 자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뭐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신데 저는 처음에 공부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테스트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목의 특성상 다른 과목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공부하면서부터 문제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시간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앱입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나중에 사실은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주요 내용 mp3로 압축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선지들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모닝콜 문자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기출반으로 이제 이번 달에 개강을 하는데 제 기출반 교재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2단 구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보통 형태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답을 뒤로 따로 빼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집은 문항수가 좀 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풀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앞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답과 해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있고 바로 밑에 답과 해설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위에 문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다가 그냥 2단 구성을 하는 거지. 요 밑에 해설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보통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2단 구성인데 근데 그 중에 한쪽에다가 몰아놨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제가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에도 없어요. 이건 내가 제일 먼저 한 건데 그 저는 기출 OX든 기출 문제집이든 그러니까 교재 안에 OMR 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 그 OMR 카드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마킹해 볼 수 있게 요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요걸 만들려니까 구도가 요 구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기출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합격생들 보통 아무리 뭐 기출 이렇게 많이 안 했다 그래도 3회독 4회독 정도는 합니다. 기출은. 그리고 기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독하게 돌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기출 뭐 6회독, 7회독, 진짜 10회독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을 여러 번 볼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먼저 푸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채점하고 맞다 틀리다 여기서 이제 뭐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 있으면 그 틀린 이유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체크를 안 하는 거지. 됐죠? 여기다 체크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 두 번째나 세 번째 푸실 때 책에다가 직접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기출문제집은 한 번 푸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표 유형이라 그래서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이 있고요.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중에 또 완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완전 어려운 것들은 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고난도라고 아예 또 문제 위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출문제집과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조금 문제가 쉽다고 해서 너무 쉬운 기출들만 다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뭐 한두 문제라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낯설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있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문제 풀이 스킬을 통해서 사실은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자 반복해서 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됐죠? 이렇게 울면 카드 이렇게도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표 유형은 대표 유형대로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고난도 문제라고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좀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본서 안 외워진다니까. 그리고 그거 왜 외워요? 그럼 여러분 외우면 그 진짜 다 외워서 하려면 여러분 정말 오래오래 공부하셔야 돼. 그런데 만약에 진짜 외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차라리 기출문제 다 외우는 게 나아요. 기본서를 왜 외워?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두면 여러분 그 한국사는 잘 안 외워져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가 중간에 스토리 헷갈려가지고 뭐지? 앞에 얘가 왜 나왔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드라마를 못 봐요. 그래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한국사는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할 때 제발 여러분 본인을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래서 공부를 뭐 의지와 뭐 열정 막 이런 누가 의지와 열정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내 꿈에 대한 내 열망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수험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게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정으로 하고 파이팅으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수험은 시스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그 엄청난 열정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그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이 아니라 사실은 수험 공부는요.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가야 할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연속되는 거예요. 그게 수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지, 열정 이런 걸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 다 제 제자들이에요. 자, 불러서 직접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좀 쓸데없는 짓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노량진에서 진짜 저밖에 안 해요. 저랑 박문각밖에 안 해.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는데 공무원 너무 몰라 진짜.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나도 그래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면 차라리 괜찮아.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공무원 되고 나는데 분명히 학교 있다고 인사도 왔는데 또 와. 그게 뭐냐면 직렬 바꾼대. 나랑 안 맞는데. 그래서 다른 직렬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제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해 연말에도 할 거예요. 올해 학교학생들 중에 나름의 또
히스토리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때 도전이 될 만한 친구들. 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실제로 얘기도 하고 좀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셔서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좀 제 제자들인데 미안하죠. 그래서 이게 현직 공무원들이라 얼굴을 꺼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처리했고요. 시즌 1, 시즌 2, 올해 시즌 2도 올라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월급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수당은 어떤 거, 그다음에 세금 어떻게 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합격생들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6개월 만에 합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것도 고3, 중3. 그리고 나이도 당연히 50 넘으셨고요. 그리고 그 한국사를 이분은 제가 또 수업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사는 문제풀이 마지막 빼고는 거의 책상에 앉아서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관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틀어놨다 그러더라고. 그냥 무한반복해서 틀어놨대요. 그래서 뭐 청소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저와 수업을 했던.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달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인사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와달라. 그래서 좀 그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셨던 그 행사에서 저희가 찍었던데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그 실제로 공무원 합격은 한 2년 만에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2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중간에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관왕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결혼 안 하셨죠? 그래서 잘 모르죠. 결혼 장난 아니야. 그래서 뭐 결혼 뭐 준비하면서 공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됐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요. 그 제 채널에도 올려놨는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공부 진작에 한 번도 안 해봤대.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면 제가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얘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당황한 게 아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저 공부 진짜 안 했고요. 멀리도 안 못했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상상 이상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진짜 복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매시간 시험 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좋아. 맨날 뭐 30점, 20점 막 계속 진짜. 그래서 제가 상담하자 그런 다음에 상담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 이제 해봤더니 자기가 복습을 못 한다는 거야. 집에 가서 내가 복습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복습 못 한대요. 근데 물어봤지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 책이 없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 책 잊어버렸어요? 아까 수업 볼 때 책 있던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거 학원에다 놓고 다닌대.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이지? 그래서 아니 수업을 듣고 그러면 학원에다 놓고 다녀? 그래 놓고 다닐 수 있지. 그러면 학원에서 복습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간대.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책은 맨날 학원에 있어. 본인은 수업만 듣고 집에 가. 그 집에 가니까 책이 하나도 없어. 복습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책 가져가서 집에서 복습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말하면서 말은 잘 들어. 그랬더니 말했더니 책을 갖고 집에 갔다. 더 끝내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수업 됐는데 책을 안 갖고 와. 그랬더니 집에 놔두고 또 깜빡하고 자꾸 안 갖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학원에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스파르타 하자. 반문각 스파르타 하자. 반문각 스파르타 등록하든 안 등록하든 나 상관없다. 그런데 해보니까 당신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장점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코치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구겨진 데가 없어.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냥 다 들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굳이 나쁘게 말하겠어?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된지 아세요? 8개월 만에 합격했어. 대박이야. 인천시.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문제풀이만 보내기 전에 동영을 보는데 동영 한국사 시험 직전에 조금 공부한 분들은 동영 한국사 시험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 그렇게 막 어렵게도 안 내요. 요즘에 왜냐면 저도 경향에 맞춰내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사가 경향 어렵지 않거든. 나온 종은 어렵게 내면 안 되잖아. 특히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훈련을 시킬 때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만 직전에는 실제 시험
그 사실은 난이도나 분위기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까지도 점수가 70점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 합격생 중에 한국사 실력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생 중에 한국사 평균 점수는 95점이에요. 대부분 합격생은 한국사 95점 정도 맞아요. 95점 조금 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근데 이분이 장점이 또 포기는 없어. 그래서 가서 시험장에 가서 그날만 95점 맞았어요. 다른 과목도 그런 식이야. 그 붙었어. 끝. 여러분 공무원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 믿으셔야 되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항상 꼭 잘해야 돼. 항상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수업하는 사람인데 평생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이 시험 당일에 그냥 좋은 점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나. 그냥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막 완전 잘하고 물론 좋죠. 좋아. 기분 좋지. 근데 여러분 이 동네 오래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못 끝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시간이 가서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이렇게 저 카페에도 글 이렇게 올라오고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사실 매시간 시험 보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거 기상 시간, 총공부 시간 이런 거 계속 체크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이 학원에서 제가 연구 직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따로 월급 주는 직원들만 둘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조교들이 셋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약간의 제가 강박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팀을 이길 수 없다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워낙 여러분이랑 제공하는 것도 많고 문제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력 풀들을 제가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스케줄 관리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관리해 오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매시간 시험 보니까 그래서 성적 관리도 저희 연구실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담할 때 상담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도 계속 누적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상담에 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뭐 상담하는 장면이고요. 그게 제 카페입니다. 그 제 유튜브 채널. 그래서 여러분 그 수험에 필요한 것들 제가 여러 가지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주요 기출도 한 13년치 문제 해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셔서 필요한 거 다운받아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막상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험은 붙거나 떨어지거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뭐 3대 1이다, 30대 1이다, 20대 1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50%입니다. 여기는 중간 타협이 없어요. 붙거나 떨어지거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미리 좀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빨리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실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학원은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1등 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 다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했을 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험이 막상 또 시작하면 생각보다 사실 좀 답답하고 외롭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목표한 곳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뵐 걸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